자, 오늘 그래도 여러분들 밝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어서 저도 기쁩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다음 주 전략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다음 주 전략을 세우기 전에 이번 주 시장의 흐름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세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저번 한 주간에요. 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지수는 한 주 동안에 2.10% 상승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1.61% 상승 마감했습니다. 물론 이제 금요일에는 개인과 기관과 외국인의 그 수급 교차로 인해서 약간의 하락 흐름을 보였지만은요, 한 주간의 상승률로 보면은 하락이 좀 미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시장이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던 이유는요, 아시다시피 애플카 이슈로 인해서 LG전자 그룹들이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또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현대차 그룹에서는 그동안 아웃격이고 소외됐던 기아차의 약진이 돋보였는데요. 이런 그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애플카 이슈가 이제 2월에 이제 애플과 이제 현대차 그룹, 그다음에 이런 그 그동안의 협력사인 LG전자 그룹도 이제 다음 주에는 윤곽이 잡힐 겁니다. 애플이 2월 달에 이 협력업체들을 선정할 부분에 대해서 발표한다고 하니까요. 우리는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스피 시장은 이런 현대, 삼성, LG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또 코스닥 시장은 다행인 게 그동안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 바이오 제약주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약간 우울하셨을 텐데 이번 주는 그래도 바이오 제약주들의 강한 기술적 반등이 나와서요.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오 섹터들의 상승으로 인해서 코스닥 지수가 좀 좋았다고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이슈로 인해서 이 반도체 소재 관련주들도 강한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G전자하고 LG이노텍, 특히 LG전자는 LG하고 이제 캐나다의 자동차 부품 회사인 마그나하고 합작사를 이번에 만드는데 LG 마그나 이파워 트레인이죠. 네, 이제 합작사 이름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애플과의 이 협력을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주에는 LG전자 같은 경우는 그동안 23분기 연속 적자를 낸 이 스마트폰 사업부를 매각을 하는데요. 이 23분기 동안 적자를 내면서 약 5조 원의 영업 손실을 발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 사업부를 한마디로 매각하는 것 자체가 LG한테는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 현재 이런 그 중저가 스마트폰 사업부를 인수할 만한 주체가 베트남의 빈그룹, 그리고 이제 저는 놀랬던 게 미국의 페이스북이나 구글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잘 매각이 된다면은 이제는 아시다시피 계속 물 새듯이 영업이익을 열심히 벌었으면 그거를 쌓아놨어야 되는데 스마트폰 사업부에서 적자를 냈습니다. 그 부실을 털어내면서 애플카 사업을 만약에 하고 그리고 자동차 전장 부품 사업을 확대한다면은 LG그룹 여기서 잠시 쉬더라도 다시 한번 도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LG 마그나 관련된 합작사가요. 앞으로 이제 모터나 감속기 모듈 이런 그 전기차 부품들을 이쪽 합작사에서 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잘 되면 또 상장도 되겠죠. 그래서 LG전자와 LG이노텍 아마 이번 주는 좀 어느 정도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 조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저는 점진적 우상향을 말씀을 드리니까요. 가지고 계신 분들 특히 이런 LG전자나 LG이노텍 그리고 애플 관련주들은요.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시고요. 오히려 조정 나올 때 음봉에서 매수하고 공략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 그룹도 강세 흐름을 보였죠. 역시 현대차 관련주 중에서는 주인공이 기아차였습니다. 이런 그 협업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협업 기대감이 있는데 이제 현대차는 이 GMP 전기차 플랫폼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협력사를 만들어서 이제 OEM 방식, 아니면 ODM 방식으로 전기차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은
애플하고 협력이 잘 안 되더라도 애플 외에 여러 이 고객사들, 글로벌 고객사들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부분이 이 GMP 전기차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는 고급 브랜드인 제너시스 그리고 전기차 브랜드인 아이오닉이 이제 아이오닉은 올해 이제 상반기에 이제 나오는데요. 이 아이오닉으로 해서 현대차 브랜드는 고급화 전략 그리고 전기차 그리고 일반 자동차 이런 브랜드로 진행을 하고요. 기아차는 이번에 로고도 바꿨습니다. 로고도 바꾸면서 이제 이 GMP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 고객사들을 흡수해서 거기에 맞춤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애플뿐만 아니라 다른 고객사들도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기아차도 꾸준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조금 우리 경제에 먹구름이 한 주 동안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이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악재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삼성전자의 미국의 이 오스틴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가 미국의 인텔과 파운드리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인 동맹을 맺을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인텔은 그동안 이제 자체 개발, 자체 생산 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텔의 CEO가 교체가 되면서 일부 물량을 이제 외주를 주는데 TSMC 쪽으로 한쪽으로 다 주는 게 아니라 삼성과 TSMC 이렇게 나누어서 발주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해야만이 나중에 이제 뭐 EUV 공정이나 미세 공정으로 들어갔을 때 수율 면에서 안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쪽에 몰아서 줬는데 그쪽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인텔의 전략은 대만의 TSMC 그리고 삼성전자 이렇게 나누어서 물량을 발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큰 수혜가 이 삼성이고요. 특히 뭐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바로 뭐 인텔에서 발주를 한다면 바로 만들 수 있는 공장이 바로 오스틴 공장이고요. 지금 TSMC는 2023년에 앞으로 2년 뒤에나 이런 그 인텔의 발주를 받아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지금 파운드리 쪽에서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인텔은 삼성에 대한 그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굉장히 미세 공정 뭐 이런 쪽보다는 그냥 비주력 품목, 뭐 예를 들어서 14나노칩 이런 쪽에 외주를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삼성과 인텔은 경쟁 관계였는데 이런 그 파운드리 쪽으로 일시적 동맹을 맺었다고 하니까요.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나 비메모리 반도체 양쪽 날개를 장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호재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는 9만 전자를 아직 안착을 못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계속 지속이 되고 디램 반도체 가격이 우상향한다면은 충분히 9만 원 안착하면서 10만 원은 또 목표가로 10만 원을 안정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9만 전자 안 됐다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저는 10만 전자도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요. 삼성전자 중장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보시면은 중국의 그 경제 성장 및 소비 확대 그리고 한한령 해제 완화 기대감. 네, 이번 주는 중국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화장품부터 게임주 그리고 엔터주, 뭐 항공주, 여행주, 면세점 관련주들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신기하게 중국 관련주들은 특히 이런 중국 관련 소비재 관련주들은 조금 상승했다가 바로 힘이 없이 빠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틀리지 않을까. 첫 번째 이유는 엄청난 유동성입니다. 지금 시장의 자금은 풍부한데요. 개인들이 지금 현재 예탁금이 67조고요. 그리고 CMA 같은 대기 자금이 또 60조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27조 이상의 그 자금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금들은 충분히 바닥권에 있는 이런 중국 관련주 쪽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그 발화점은 외국인과 기관이 되겠는데요. 지금 시장의 흐름은 좀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여러분들 포인트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많이 올랐던 대형주에서 이번 주는 중소형주 그리고
소외됐던 이런 중국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로 시장의 자금의 이동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 섹터 그리고 중소형주들을 이번 주는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 또 이번 주에 있었던 일 중에 하나는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조 바이든 행정부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 사업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공약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발표할 예정이고요. 자, 바이든 헬스케어. 그 전에는 오바마 헬스케어였죠. 이 오바마 헬스케어를 연장한 게 바이든 헬스케어인데, 그래서 이 바이오 섹터도 가지고 계신 분들 너무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또 바이든 헬스케어 포함된 종목들이 또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이제 실적이 안 나오는 그런 뭐 코로나 치료제다 백신 관련주 중에서 그냥 테마를 탄 종목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이 바이든 케어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섹터들, 이 바이든 헬스케어 쪽은 바이오 시밀러나 제네릭이나 이런 관련주들은 관심을 계속 가지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이런 부분에 또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요. 위성 관련주들이 이번에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매주마다 이런 하나의 그 대장주 섹터가 나오는데 저번 주에는 자율주행차 관련주들, 뭐 수소차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다면 이번 주에는 이런 위성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즉 하나그룹에서 세트랙 I 같은 위성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업체를 인수를 했고요. 두 번째는 해외에서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 X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이 이 위성 관련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해외에서는 위성 관련 ETF나 위성 관련 펀드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위성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 주인공 섹터는 위성 관련주였다. 하지만 다음 주는 좀 얘기가 틀립니다. 오늘 제가 얘기했다고 해서 또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이제 물량이 출회될 정도로 많이 올랐으니까요. 위성 관련주들은 한 템포 쉬면서 지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전략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새로운 다음 주죠.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 전략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주 전략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제 미국의 FOMC죠. 네, FOMC 회의가 26일에서 27일인데 지금 여러분들은 그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금리가 동결하고 테이퍼링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양적 완화 축소 여부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금리는 일반적으로 지금 아직도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어서 금리 동결은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또 압박도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 약세가 지속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상품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철강, 금속, 곡물 가격까지 지금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인플레이션 압박이 지금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물론 이제 파월 의장이 지금 당장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금리 인상에 관련된 자그마한 얘기가 나온다면 또 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시청자분께서는 이제 금리 동결, 그 다음에 테이퍼링 관련 여부를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뭐 유동성 장세가 지속되겠지만은 그래도 좀 조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이제 시작하는 다음 주에는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는데요. 자, 마이 데이터. 네. 좀 생소하시죠? 이게 본인 그 신용정보 관리 업을 마이 데이터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27일 날 본 허가가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마이 데이터는 한마디로 이제 금융사에 흩어져 있는 신용 정보를 한 곳으로 모아서 서비스로 이런 개발을 하는 부분이 이 마이데이터 사업인데요. 그래서 이제 금융사들이 마이데이터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KB금융, 신한지주, 그리고 미래에셋, 대우,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NHN 한국사이버결제 이렇게 했는데 네이버나 카카오는 또 이번 주 흐름이 좋았죠. 그런데 다음 주에 또 모멘텀이 있습니다. 이런 마이데이터 사업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뭐 은행,
그리고 뭐 증권사, 그리고 SNS 기업, 결제, 간편 결제 기업, 이런 기업들의 이제 융합이 일어나면서 앞으로 이제 미래 성장성을 갖추게 되는데요. 또 중요한 거는 이 마이데이터에서 중요한 핵심은 또 보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킹을 당하면은 굉장히 위험하겠죠. 이 마이데이터도 역시 자산인데요. 그래서 이 방송 끝나고 제가 잠시 뒤 10시 30분부터 여기 그 관련된 정보 보안주들, 이 보안 관련주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보안 관련주 중에서 핵심 유망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끝나고 잠시 뒤 10시 30분에 그 보안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또 식약처에서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2차 자문회의 결과를 또 발표합니다. 그것도 27일이죠.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27일 날 그 2차 자문회의 결과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그래도 다행인 부분은 셀트리온 그룹주들 급등 후에 급락, 그 다음에 좀 옆으로 바닥권에서 횡보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의 결과가 잘 나온다면 다시 반등의 여지도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또 미국의 테슬라, 애플이 또 실적 발표를 합니다. 일단 현지 시간에 이제 27일인데 테슬라하고 애플이 실적을 잘 발표하면서 미래 성장성까지 발표해 준다면 좋겠죠.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그동안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테슬라 관련주로 해서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고 또 애플은 또 애플카 이슈로 해서 현대차 그룹 그리고 LG전자 그룹 이렇게 해서 많은 기업들이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플과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다음 주에는 또 현대차 그룹주 그리고 LG 관련주, 전기차 관련주들 역시 방향성을 체크하셔야죠. 이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이 방향성을 꼭 체크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주요 기업에서 27일 날은 LG화학하고 기아차하고 삼성전기, 삼성물산 지금 현재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로 인해서 삼성그룹주들 잠시 흔들리고 있지만 그래도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의 주인공이었던 기아차 그리고 2차 전지의 대장주격인 LG화학 이런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8일에 삼성전자의 주주 환원 정책이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3년간의 단기 순이익이 약 7, 8조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그 자녀 재원에 관련된 발표를 할 가능성이 높고요. 향후 삼성전자의 방향성도 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8일은 삼성전자에 관련된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하시고요. 주주환원 정책 어떻게 발표되는지 한번 같이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요 기업 실적 발표인데요.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28일이에요. 삼성전자 당연히 이제 실적 발표하고요. 또 삼성 SDI, 현대모비스, 네이버, 포스코, 현대제철 이 많은 기업들이 발표가 되는데 지금 핵심만 뽑았습니다. 그 외에 실적 발표 기업들은요. 이 방송 끝나고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